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은 다양해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습득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간혹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를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께서 제가 주전공이 국문학이었고, 그랬는데 또 이제 금융계 쪽에서 취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코드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대체 어떻게 그러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가끔씩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나는 어떻게 뭔가를 습득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기회가 잘 없다가, 세미나 아니고서야 기회가 잘 없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아직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제 개인 거라도 공개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서 영상을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생겼고, 그동안 해본 적 없는 것을 마침 좀 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습득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는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고, 지금 4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좀 삭제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그래서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에 거쳐서 제가 무언가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저의 마이 스타일, 제 공부법, 지식 습득법이고, 우선 첫 번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뭔가를 습득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제 스타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점 첫 번째는 당연히 손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제 뒷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시면 손 놓지 말라는 게, 지식 습득에서 손 놓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중요한 점 두 번째는 다중지능이라는 거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다중지능에 대한 책을 되게 잘 읽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표준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마다 모두 가장 적절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스토리가 있으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이론을 그냥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글로 읽는 것이 정확하고 편하고, 어떤 사람은 총체적인 개념부터 이해한 다음에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교육은 이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차용하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암기하게 만들고 습득했나 확인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공교육이 당연히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되겠죠. 대중에게 맞춰야지 이제 소수에게 대중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지식을 익히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테니까, 그걸 나한테 맞는 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처럼 못한다는 거는 제가 이미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잘 알려줍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일어나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친구들은 알 겁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어쨌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손 놓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나만의 그 익히는 방법, 나의 지능은 어느 쪽에서 발현이 되는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내 스타일, 저의 스타일은 뭐였냐면, 우선 조금 예전 얘기를 해보면, 저는 크면서 소설도 쓰고 읽었고 게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저는 지식의 스토리의 흐름이 있으면 되게 잘 익혔어요. 게임은 늘 스토리 서사를 갖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되게 잘 익히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능을 상세하게 암기해라, 그러니까 매뉴얼을 읽어서 암기해라,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든데, 스토리가 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필요해서, 왜 필요해서 이 기능이 만들어졌고, 이 지식이 왜 만들어졌고, 이 지식은 어디에 사용되고, 어느 방식으로 이 지식이 주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이야기는, 그 지식은 잘 익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용적인 걸 좋아해요.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이론이 존재해야 뭐 실용으로 나아가는 거기도 하고 실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이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적용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라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거는 습득하는 게 좀 힘든 게 이론적인 걸 늘 누가 내 옆에 붙어서 이야기 서사 방식으로 스토리로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궁금한 부분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용적이라서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눈앞에 작동하거나 그 결과물이 내가 이걸 익혔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제가 무언가를 잘 익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하면 저는 그 관련된 지식들은 굉장히 잘 익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스타일은 이렇구나. 나는 실용적이면서도 스토리를 가지면 좀 잘 익히는구나 라는 거 생각을 가져서 저는 결론을 낸 거죠. 나의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첫 번째, 이제 본론이죠.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을 해요. 공부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프로젝트 목표예요. 공부 목표는 이제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화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뭘 한다면 파이썬에 대해 공부한다. 파이썬에서 통계 계산을 습득한다. 뭐 책을 뗀다. 문제집을 다 푼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공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게 더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는 못해요. 아마 엄청 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기초부터 끝까지. 지금 영상 속에 저는 아주 큰 목표로 하고 싶은 걸 찾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명령한 대로 되게 단순한 목표를 가진 점들이 모여서 그 군체가 이루어지면 그 군체는 좀 더 복잡한 일을 하는, 내가 명령한 좀 더 복잡한 일을 하는 어떤 단순한 행동을 가진 점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말 단순 명령을 해결하는 세포들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그 걔네가 모여 있으면 정말 복잡한 일을 해내는구나 라는 걸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들어도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는 좋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하위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표로 향하는 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위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지금 파이썬에서 목표한 대로 움직이는 점을 구현해보자 라는 하위 목표를 설정했고 그걸 습득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결국은 익혀야 하는 건 파이썬 언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차트,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차트 위에다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이는 점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제 목표 설정이 끝난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이걸 해내고 나면 하위 목표 하나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뿌듯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목표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딱 했으면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얻게 되는 스킬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게임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찾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게임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 막 이런 걸로 막 패드로 특정 버튼 한 7개나 10개 정도의 조합한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내가 100시간을 하든 500시간을 하든 1000시간을 하든 게임이 잘 만들어졌으면 안 지루하잖아요. 막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대체 이건 왜 어떻게 보면 단순 행위인데 왜 이건 재밌을까? 라고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왜 재밌어 하는지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내가 일상생활 중에 뭔가 예를 들어서 공부나 뭐 내가 기술을 습득할 때도 훨씬 조금 더 재밌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게임은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얻는 것이 되게 빨리 보여요. 그리고 잘 보여요. 뭐 무슨 퀘스트를 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멋들어진 스킬이나 능력치가 딱 하고 올라가요. 막 폭죽이 터지기도 하고요. 특수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 속의 캐릭터가 나한테 고마워하기도 해요.
정말 작은 거지만 보상이라는 게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공부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나 수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 점수 정도는 그나마 빨리 돌아오는 거지만, 문제집 평균 점수나, 하지만 이게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영어 레벨이 됐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체감이 잘 되지 않아요. 한동안 체감이 안 되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예전엔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많이 늘었네, 이런 식으로 체감이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재미를 느끼거나 이럴 때 힘든 거죠, 사람이. 네. 게임은 그런 데서 강점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익힌 것이 무엇인지 눈에 빨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보여요. 내가 뭘 익혔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내가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내가 끝내면 내가 뭘 얻게 되는지 딱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이 기술을 내가 익혔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뭐든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얻는 것이 많으면 써봐요. 메모라도 이렇게 해봐요. 모니터링에 붙여놓든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움직이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점을, 이 하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자, 우선은 내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더 숙달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조금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정 조건 하에 움직이는 좌표상의 점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라고 하죠.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시각화라는 부분에서 제가 차트를 조금 더 점에 관련된 차트를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신속하게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차트상 점을 그냥 콕콕 찍는 점, 막 지금 화면에서도 가끔 보이겠지만 점이 그냥 콕콕콕콕 하고 찍혀있는 좌표만 찍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좌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점을 역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나는 이걸 끝내고 나면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우리가 보고서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 하나는 시각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글로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 솔직히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인을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물론 글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만큼 만인 중에 있는 거고요, 대중 중에.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 요약해서 전달하는 능력 중 하나가 레벨업한다 라고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뭉뚱그려서 쓰면 나도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이썬의 하나의 그림을, 차트를 그리는 라이브러리인,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하는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점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점이 움직이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제 무빙닷, 점 애니메이션, 이렇게 스킬이 하나가 더 느는 거고,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 메소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리얼타임이죠. 실시간 차트 그리는 그 메소드는 아니지만 하나의 스킬까지 익히게 되는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각화 스킬이 늘어나는 거겠죠. 시각화라는 큰 스킬 안에 이제 부가 스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게임처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 좀 더 영악하게, 내가 이렇게 영상까지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 하나를 또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후시 녹음, 이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목소리는 나중에 익히는 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또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베가스 365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얻는 하나의 스킬이 된 거예요. 해봤으니까.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나면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완료되는 거잖아요. 후시 녹음, 베가스 365 프로젝트. 그죠? 내가 이렇게 언어도 공부하는 게, 그리고 PR도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코딩까지 하는 모습을 내 손까지 인증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맥주 한 캔 하면서 하고 있네요, 지금 화면에는. 네, 이런 식으로 영악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무엇을 얻는지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끝내면 뭘 얻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첫 번째,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한다. 공부 목표가 아니라 프로젝트 목표 설정한다. 두 번째, 이 프로젝트 목표를 끝내고 나면 내가 정확히 뭘 얻는 건지를 생각해 본다.
좀 복잡하다면 나열해 보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스킬이 레벨업이 되는 건지, 레벨 1인지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불타올라요. 네, 조금 알기 쉬워요. 내가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건지도 알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지금 화면에도 보면요, 앞에 한 3분, 5분, 지금 영상상 3분, 5분 정도는 제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느 정도는 기초는 익숙을 해져서 이 연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환경을 꾸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하면 내가 움직이는 점을 목표한 데에 보내는 데까지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기초 서적을 찾겠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그 다음에 필요한 뭐 매플로립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것들을 막 찾을 겁니다. 뭐 그리고 뭐랄까요, 강의나 책이 있으면 책, 그리고 강의가 있으면 강의, 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뭐 무슨 강의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프로젝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한테 더 편하고 익숙하고 내가 훨씬 기술 습득에 있어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의는 강의를 다 듣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바로 찾아봐요. 지금도 계속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은 아닌데 제가 계속해서 구글 창이나 뭐 네이버 창이나 이런 게 계속하면서 검색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코드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뭘 작성하고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가 처음부터 할 줄 알아서 막 쓴 게 아니라요, 인터넷에서 제가 지금 움직이는 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구글에다가 움직이는 차트, 무빙 차트, 리얼 타임 차트 in 파이썬, 뭐 무빙 차트 in 파이썬, 무빙 닷 in 매플로립, 이런 식으로 찾아봐요. 그러면 요즘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써놔요. 어떻게 하는지,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본인은 왜 안 됐는지 이런 걸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제 샘플들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지금 왼쪽에 적혀있는 코드들은 제가 그냥 작성한 게 아니라 그 샘플 코드들을 넣은 다음에, 제가 우선 샘플을 100%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건데. 그쵸? 그러면 그 샘플이 만약에 공식 문서에 있는 샘플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책이나 이런 데 있는 거면은 뭐 여러 번 이미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들어간 거겠죠? 근데 인터넷에서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인터넷에서 사용한 코드에 대해서 또 공식 문서를 찾아봐요. 코드라는 거는 만든 곳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만든 곳.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곳, 뭐 매플로립이면 매플로립 공식 문서나 이런 데서 해당 코드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트 필기 하잖아요. 근데 노트 필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니까 일지 형식으로 쭉 써요.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게 없더라, 이걸 하면서 이걸 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더라 라는 걸 막 계속 적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트 필기에 암기 효과도 발생을 하고, 사실 인간의 지식은 제일 단점이 뭐예요? 저장 한계가 있잖아요. 기억이 저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남죠. 아, 예전에 했었는데. 업무든 학업이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아, 예전에 했었네. 아, 나 그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때 제일 유리한 건 뭐냐면, 일지가 남아있으면 바로 찾아보면 나와요. 내 일지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노트가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런데 적어놓으면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아, 점 애니메이션? 검색하면 나올걸? 하면 내 노트를 검색하는 거예요. 나와요. 이게 꼭 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틀 뒤에, 3일 뒤에 이제 저번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다시 이어서 할 때 이 일지가 있으면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내가 최종적으로 했던 게 뭐지? 최종적으로 했던 고민이 뭐지? 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 안에다가는 내가 찾아본 것들에 대한 링크 주소와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내가 이걸 왜 적용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적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심플하게 적어야 내가 부담이 없으니까 기록용으로 잘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인터넷에서 그 매플로립 코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일지에 적고 적용해보고, 왼쪽 코드에 적용해보고 돌아가는지 보고, 적용돼서 돌아가면 와, 적용됐다, 와, 이거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일지에 적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샘플을 또 찾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차트에다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왼쪽에다가 이제 제가 차트에다가 움직이는 차트는 찾았어요. 샘플 코드는. 근데 내가 원하는 움직이는 점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차트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점이 움직일 때 랜덤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목표한 데까지 가도록. 내가 그러다 보니까 랜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오른쪽 랜덤을 찾은 다음에 왼쪽에다가 이 랜덤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숫자 하나씩 바꿔가면서 변수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다 입력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코드구나 라는 걸 알고 위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왼쪽 아래에 테스트 해보고 왼쪽 위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조건부를 삽입하고 있는 거죠. if 조건문을 또 삽입을 해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제가 멈춰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서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본 다음에 왼쪽에다가 또 적용하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필요한 건 뭐지? 지금 조건부로 점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좋아. 랜덤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니까 랜덤은 찾았어 방금. 그러면 찾은 것을 적용을 바로 해봐요. 왜냐면 이건 프로젝트잖아요. 공부가 아니라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랜덤이라는 걸 찾았고 차트에서 점을 움직이게 하는 법을 찾았으면 그 둘을 섞어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공부랑 다른 점은 그거예요. 내가 이 코드가 뭔지를 정확히 찾았다를 시험을 치진 않겠지만 바로 그게 돌아갈 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라는 거.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하다가 이게 맞나?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while 그 반복문에서 내가 and를 이렇게 치는 게 맞나 모르니까 바로 찾아요. 그냥 모르겠으니까. 파이썬에서는 논리 연산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적용을 해요. 왜냐? 이건 프로젝트니까. 찾아보면 웬만하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웬만하면 있다라는 거는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곳이 존재해요. 코드면 이제 공식 문서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도큐먼트가 있고 코드가 아니라 다른 지식이라면은 그 지식을 지식 백과도 있을 수 있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를 못 믿으시는 분들은 꼭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위키피디아 아래에는 그 지식에 대한 주석을 남겨놓도록 되어 있어요. 위키피디아는 나무위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게 완전히 맞진 않더라도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대해서 활용할 만큼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용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또 다른 얘기지만 내가 뭔가를 습득할 때는 찾아본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얻는지 디테일하게 생각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언가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지 말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바로 찾아보고 바로바로 적용하는 거.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예요. 찾아본다.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찾아보는 것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지식이나 물어본다든지 이거는 여러분 물어본다라는 거는 답변이라는 것까지의 시간 격차가 존재해요. 바로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물어보는 거는 찾아보는 거랑은 행위가 다른 겁니다. 바로바로 찾아보고 적용해 보는 거, 틀리면 또 찾아보는 거, 다른 거 찾아보는 거가 저의 방법이에요.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공식 문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위키피디아나 또 지식백과라는 게 존재하지만 다만 이제 공식 문서라는 것도 항상 베스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어렵게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관련된 공식 문서 보면 거기에 수식 빽빽합니다. 수식이 빽빽해요. 근데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그냥 그 논문을 찾아보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저의 방법은 가끔은 공식 문서가 사람이 손을 놓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가 항상 베스트는 아니고 공식 문서가 너무 어려울 때는요. 좀 돌아가세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과 관련된 좀 그림을 그린 사람들 거를 참고를 하세요. 그걸 먼저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식 문서의 일부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보는 거. 여기서 다른 걸 찾아본다라는 건 뭐다? 그게 틀렸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 때까지 찾아본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 속에 저는 점을 움직이는 방법도 알았고, 이 점을 조건부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 파이썬의 조건문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도 검색을 해봤고, 그리고 그거를 눈앞에 표현하는 방법도 어떤 랜덤을 줘야 되는지도, 의미의 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막힐 때마다 그걸 찾아보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점이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왼쪽 위에 점을 미친듯이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저의 뭔가 지식 습득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상세하게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진행할 때 진행 방식은 뭐냐면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찾아보고,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그 지식을 찾아보되 공식 문서를 찾아보고, 다만 첨언하자면 공식 문서가 항상 베스트는 아니다. 왜냐면 사람은 다중지능이니까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머신러닝이면 막 복잡한 수식이 써 있는데 그거 읽을 수 있었으면 논문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돌아서 다른 지식들도 같이 보고, 그리고 다른 지식들이라는 것도 요즘엔 찾으면 다 나오니까, 심지어 언어조차도 저도 지금 번역기 돌려가면서 보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를 찾아본다. 그리고 공식 문서 외에도 역시 필요하면 찾아보고, 필요하면 또 대조해보면 되니까 핵심은 찾아본다.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찾아보고 적용하고, 프로젝트니까 실행까지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건 코드니까 실행되는 것까지 보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저는 지식을 습득을 해왔어요.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다른 요거는 코드에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유튜브를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어봐요. PPT를 만들어봐요. 또는 그렇게 묵직한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거가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면 한 장짜리 페이퍼를 써봐요. 그냥 그것도 프로젝트잖아요. 하나, 내가 한 장짜리 이거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봐도 정리가 되겠죠. 네. 그걸 달성하고 나면 뭐예요? 나는 뭐 문서 작성 능력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한 장을 정리해봤다 라는 그 목표 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얻는 것도 스킬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화면 속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움직이는 점이 그 좌표상 X좌표, Y좌표 5,5로 도달하는 점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프로젝트라는 건 재밌는 게 조금 더 잘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5,5로 가는 건 알겠는데, 이 점이 도달할 목표 위치에다가 마치 골문처럼 그 골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모양으로. 그래서 지금 사각형을 그 매플로립을 통해서 좀 표현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냥 단순하게 있을 것 같은데 검색에 잘 안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또 다른 검색 방식을 찾은 거예요. 그냥 파이썬, 매플로립, 렉탱글 이렇게 해서 쳐서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먼저 보고, 그 사진에 포함된 주소로 가면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한 코드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림부터 찾은 다음에 찾아서 갔더니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은 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블루박스라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라는 질문 글이었어요. 당연히 그 밑에는 답글에 해법이 달렸겠죠. 예. 그래서 그 해법을 보고 제가 지금 왼쪽 코드를 적용을 한 다음에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인데, 제가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습득은 제대로 안 되는데다가 나중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 안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좀 명시적으로 이 숫자는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 이 숫자를 이런 걸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일부러 좀 명시적으로 썼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예시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놓고, 왜냐면 빼놔도 코드는 돌아갑니다. 근데 빼놓고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식 문서에서 다시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 차트가 동시에 두 개가 뜬다라는 거랑 이제
그 사각형 귀퉁이로 가더라고요, 점이.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모양을 하나하나 좀 수정하고, 그리고 얘가 몇 번의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체크하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이 작은 프로젝트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실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결론은 이미 숫자가 나오도록 제가 왼쪽에 했는데, 어쨌든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차트에 이 점이 꼴에 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하위 프로젝트 움직이는 점은 완료가 되는 거죠. 저 노란 박스 안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요. 네, 여기까지 티묵이었습니다.